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파파입니다. 지난주에 12.16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었죠. 이번 정부 들어서 나온 18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제 채널에서도 지난주 목요일에 관련 영상을 올렸다가 종부세 설명을 약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삭제했고요. 주말이 지나서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기습적으로 발표된 것 치고는 규제 강도도 역대급이고 내용이 정말 방대해요. 한 번에 다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새로 올리는 영상은 좀 나눠보겠습니다. 규제의 핵심은 주택 취득 시의 대출 규제, 주택 보유 시의 세금 인상, 주택 양도 시의 혜택 축소, 그리고 기타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택을 사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 과정을 전부 따라다니면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정책은 항상 이 내용인데 이번엔 강도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영상 주택 취득 시의 규제 내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시가 9억 원까지는 현재의 40%를 그대로 가고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LTV 20%로 축소됩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20%가 아니라 9억 원까지는 LTV 40%,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를 각각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예전에는 14억 원의 LTV 40%를 인정해서 주택담보 인정 금액이 5억 6천만 원 나왔어요.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9억 원까지의 40%인 3억 6천만 원에 9억 원을 넘어가는 추가 5억 원의 20%인 1억 원을 더해서 총 4억 6천만 원이 되겠네요. 종전 계산보다는 1억 원이 적어집니다. 여기에 DSR을 비롯한 다른 부분들을 계산해서 최종 대출 금액이 결정되겠죠. 주의하실 것은 9억 원을 넘어가는 고가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이 아니에요. 그냥 시가입니다.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주택가격이 시가 15억 원을 넘어가면 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즉 현금이 좀 부족한 사람의 고가주택 구입을 약간 줄이고 시가 15억 원 이상의 초고가주택은 이제부터 현금이 되는 사람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출 규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취득 시의 규제 내용 두 번째로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규제 지역 내에서 1주택 세대가 이사 등으로 인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주택 세대가 실수요를 위해서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 특정한 조건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이 특정한 조건을 더 강화해서 무주택자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걸 좀 더 어렵게 하겠다는 거예요. 1주택자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사 등으로 인해서 주택을 새로 구입하려는 사람은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함과 동시에 1년 내 새 주택의 전입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가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도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것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1년 내 전입으로 바뀝니다. 참고로 고가주택 9억 원을 판단하는 기준이 현재는 공시가격인데 앞으로는 시가로 바뀝니다. 세 번째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됩니다. 주택 임대업 또는 주택 매매업이 아닌 사업자는 현재는 투기지역 내에서만 대출이 금지됐어요. 앞으로는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대출이 금지됩니다. 네 번째로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할 때 공적 보증은 제한됐지만 서울보증보험 같은 사적 보증은 제한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공적 보증, 사적 보증 모두 제한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합니다. 기존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서 전세대출 보증 만기 시에 연장을 안 해주는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2주택 이상 보유뿐만 아니라 1주택이더라도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한다면 기존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4인 가족이 살만한 신축급 아파트는 웬만하면 시가 9억 원이 넘는데 서울 아파트 값이 비싸진 건 서울에 살고 있는 이 무주택자들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이 자리 잡은 지역의 집값이 비싼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말고 그냥 여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 다니는 무주택자들이 전세 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시도하는데 이 사람들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지난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에서 취득시의 대출 규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서울 및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택가격이 좀 잡히고 투기 세력은 좀 근절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가 또 다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추가 주택을 쉽게 구입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정책의 방향은 1주택자가 이사 때문에 임시로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특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까지 점점 더 어렵게 되고 있어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까지 너도 나도 주택 구입을 다 어렵게 만든다면 주택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주택가격을 잡겠다는 정책의 원래 목적이 무주택자들을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원래의 목적을 잊은 건 아닌가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집값이 비싼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까지 다 투기 세력으로 볼 수는 없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주택 보유 시의 세금 인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